신박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필이면 옷 색깔이 흑백으로 딱 나뉘셨습니다. 네. 협업하시는 분이에요. 싸우시는 분들 아닙니다. KDI가 우리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네요. 박시동 네. 평론가님, 정리 좀 해주시죠. KDI가 이제 11일에 발간한 6월 경제 동향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수출 금액과 물량의 감소세가 일부 둔화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 감소 폭이 축소되는 등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서비스업이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고 소비 관련 심리지수도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다라고 덧붙였거든요. 근데 참고로 KDI는 올해 1월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월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쭉 안 좋게 평가하고 있다가 5월에 드디어 내수 부진 완화에 힘입어 하강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더니 드디어 이번 달에 이제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선회한 건데, 종합적으로 KDI 입장만 본다면 아직 좋지는 않지만 안 좋은 지표들이 소위 말하는 최악은 지났다. 그래서 저점을 지금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KDI가 전망을 한 것이죠. 근데 최근에 세계적인 기구에서도 그렇고 어디였죠? 까먹었는데. OECD요? 예, OECD나 한경연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한국은행도 그랬죠. 한국은행도 하향 조정했죠.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까지 낮았는데 이게 더 낮아지지 않고 하향 조정을 한 게 더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건지, 한국은행이나 OECD나 한경연 전부 다 더 하향 조정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KDI만 이 전망을 달리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언론 보도 같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표현을 네네. 굉장히 사실 애매하게 신중하게. 했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우리 박시동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저점이라는 말도 아니고 아직 그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일부 증가했다는 건데 너무 정치적인 표현을 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 보고서 안에 있는 수치들을 쭉 보면은 이렇게 전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게 객관적인 서술이다. 이 KDI 보고서 요약에서 매우 정치적인 표현으로 좀 호도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 같은 경우에 소비도 지금 계절 조절을 하면은 2.3% 감소한 걸로 나와요. 네. 대면 서비스도 증가폭이 완화가 되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 전망이 좀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공사 끝내야 되는 것들 지금 좀 끝나고 나서 가을부터는 더 어두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리오프닝 영향 같은 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부진한데, 그리고 반도체도 계속 부진하다가 그 부진한 폭이 조금 감소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수요라고 하면은 소비, 그죠? 가계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 그렇죠.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있죠. 그리고 순수출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오면 KDI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저점을 통과했다 내지는 가을에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다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저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가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객관적인 이 통계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인데, 근데 요약에서 마치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쓴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이건 좀 뭐 기재부 이런 데에서 압력이 있었거나 눈치를 보고 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정부적이고 정부 시책에 정말 열심히 옹호하는 정경련 산하의 한경련에서조차 뭐 경기 안 좋을 것이다. 성장률 낮췄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비라든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순수출 이런 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와 표현이 조금 다른 괴가 달리 나왔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박신홍 평론가님, 이 금융 현장, 산업 현장에서는 이 KDI 전망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있는 그대로 요약을 받아들입니까? 숫자를 받아들입니까? 일단 교수님 말씀처럼 네. 그럼 KDI 경기 진단이나 전망이 항상 잘 들어 맞았느냐 일단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짧게 한번 제가 옛날 사례를 보면은 네. 아마 2010, 2017,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10차례 이상 전부 다 KDI 전망치가 실제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정부 입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오버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개보도 아니고요. 세게 발표를 하셔. 근데 이렇게 오버해서 발표하는 게 사실은 보통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전망에 따라서 사실은 정부의 세수 추계나 재정 추계가 달라지고요. 네. 민간에서 리스크 관리나 설비 투자나 이런 계획들이 다 흐름을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게 뭐 그냥 뭐 조금 오버해서 할 수도 있지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의 깊게 해야 되고요. 네네. 특히 이번 전망 관련해서 제가 업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네. 또 업계 수치를 봤더니 이제 종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일단 요건을 나눠봐야 돼요.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 보고서 안에 수출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이렇게 평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준해서 다시 업계들도 평가를 해보면 네. 일단 수출을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수출, 인플레, 금리 이 정도로만 네. 보면 네. 네. 수출 관련해서는 일단 최악은 지났다라는 것이 업계의 다수 전망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예, 근거는 일단은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이 줄고 있다. 감소도 계속 하는데 감소 폭이 줄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번. 지난달은 네. 뭐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41% 감소였는데 바로 지난달은 36% 감소. 네, 36%. 그러니까 감소 폭은 줄고 있는 감소폭이 거죠. 41에서 36으로. 예, 그다음에 이런 거에 기뻐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그다음에 네, 뭐 그다음에. 일평균 네. 수출액이 24억 달러를 이제 회복했다. 하루 수출액. 평균 수출액이 뭐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저점을 수출 관련해서는 조금 통과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좀 많기는 많은 예, 것 같아요. 수출. 근데 다만 이제 그 다음 중요한 팩터들이 있는데 네. 인플레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은 지금 여기도 보면 KDI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안정세로 들어간 듯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네. 이거 지금 동의하는 국민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물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근원 물가 안 잡히죠. 예. 외식 물가, 심지어 뭐 라면 물가까지 올랐고 네. 뭐 가공식품 물가, 공공요금 이상까지 전부 다 지금 10에서 30% 이상 오르고 있고요. 심지어 어제는 상비약 물가까지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감기약, 두통약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물가 관련해서 아프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런 상승세가 지금 있다는 게 지금 동의가 안 되고요. 네. 금리는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그 연내 인하설을 일축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인플레도 안 잡히니까 금리 당연히 내려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수출만 약간의 지금 회복세를 타고 있는 거 아니냐,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빼고 금리, 인플레, 부동산, PF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면 좋은 지표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 보면 민간에서도 역시 지금이 저점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보고서는 많지가 않고요. 네. 아무리 빨라도 3분기나 4분기로 보는 보고서들이 많고. 약간 그렇습니다. KDI가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미래를 당겨서 전망을. 그래서 이게 정부 국책연구소가 사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지 국책연구소로서 존재하는 그렇죠.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지 네. 않고 민간 연구소보다도 오히려 더 편향적으로 정치 바람을 탄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국책연구소들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좀 평가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국책연구소 스스로도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는 걸 좀 자제하려고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수출 부분도 사실 지금 수출 감소폭이 조금 완화된 거는 맞지만 이게 가을에도 지속될지 여부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지금 낮기 때문에 예. 계속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수출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수출과 관련해서 반도체 중국 이게 이제 핵심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건 전쟁이다.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안보고 산업경제 그 자체다. 산업 전쟁이다.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인 진단이 맞습니까?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 반도체 수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니죠, 당연히 그쪽이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대외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동안에 반도체 굉장히 경기가 좋다 보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상 다운턴으로 가 있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것 때문에 나빠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또 구조적인 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른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격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식의 전략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옮겨 타겠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왜 못 하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고 우리가 통상 외교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이야기가 없고 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산업들 육성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면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 규제 반도체 뭐 규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다고 지금 규제인가요? 규제 철폐하면 반도체 업계 현장에서는 반도체 잘 될 거다 이런 판단 합니까? 현장에서의 분위기와 판단은 지금 어때요? 이거 완전히 현장 얘기하고 좀 동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규제 철폐하겠다.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장 불러가지고 돈 많이 풀어줘라. 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 잘 안 믿으실까봐 제가 자료 조사한 걸 갖고 와봤는데 네. 전경련이 조사했어요. 올 초에 수출 전망 조사를 했는데 1000대 기업 그다음에 수출 관련한 12개 업종 조사를 해서 반도체 수출 감소한 이유가 뭐냐? 이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중국의 경기 부진 이건 당연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미중 패권 전쟁에 따른 공급망 애로가 2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다는 요인은 제일 밑에 있어요. 실제 업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그러면 네. 수출 강화하기 위해서 그럼 정부가 뭘 해주면 되겠느냐라는 희망 리스트를 조사했더니 뭐 원자재 비싸니까 좀 도와줘라 이런 건 이제 당연히 금융 얘기고요. 공급망 해소를 한 외교적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게 21%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얘기한 외교 해달라는 거잖아 외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 현업에서는 이런 걸 주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또 이 세부 이날 전략회의에서 업체의 대표들이 몇 마디 하는 게 지금 기사에 나왔는데 네. 이게 핵심이에요. 특히 반도체 대규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전력과 용수 확보가 시급하다. 제발 정부 전담 조직을 설치해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이게 이 뭐냐면 전력이 딴 전력이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뭐 300조 들여가지고 용인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들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아리백이 안 돼가지고 그거예요. 예 거기서 만든 전력 그 구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아닌 옛날 전력으로 반도체 만들어봐야 수출이 어렵다. 수출할 수가 없어요. 제발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이게 지금 업계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지적됐던 거거든요. 용인 클러스터 하려면 반도체 클러스터 하려면 아리백용 재생 전기, 재생 에너지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뭐 금융 도와주라 하는데 사실은 올해 반도체 관련한 업계에서 법인세 다 깎아줬고요. 그랬죠. 반도체 관련한 그 투자 세액 공제를 이미 15%로 올려서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10% 추가 세액까지 해서 25% 이상 또 세액 공제를 해줬어요. 소위 K칩스법이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세액공제 다 해줬어요. 현장에서는 이미. 그런 건 애로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동떨어진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외교, 예. 외교, 국가의 외교적 역할, 외교, 통상 역할 좀 해달라. 사실 그 아리백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용인에 짓는 게 최적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 많이 나오는 게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쪽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재생에너지 봄철에 원자력하고 같이 쓰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남아돌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입지를 용인이 아니고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쪽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왜 시골에 뭐 가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그 텍사스 시골에다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 외국에서 일본도 보면은 지금 클러스터 만드는데 시골이거든요. 그 외국에서는 시골에서 다 짓고 다 잘 하는데 우리만 시골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재생에너지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사실 그 전력이라는 게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용인에 지었을 때 그냥 원자력을 위해서 끌어쓴다고 하더라도 이 송배전. 송전탑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사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거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 뭐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입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K칩스법에서 기존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만 해주거나 새 공장에 대해서만 해줘야 되는데 기존 거도 해주는 거는 사실 새 공장 안 짓더라도 신규 투자 유인 효과가 없네요. 없죠. 그래서 예. 그것도 이번에 세법 바꿀 때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수출 증가를 위해서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외교 안보, 그다음에 아리백, 그다음에 세법 같은 경우도 신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인 요인을 주는 것은 좋지만 기존 투자한 것도 깎아주는 건 그냥 재벌 봐주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예. 거죠. 왜 해외에 나가는데 돈 얹어 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신규 투자는 해외하고 기존의 국내에서는 있던 투자에서 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지금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 말고 실제로는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뭘 지금 그 경제부총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좀 밝혀야 돼요. 지금 세수 업데이트를 추계. 계속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너무 많았을 때는 오히려 6월이나 이럴 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세수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걸 발표해 줘야지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5월부터 세수 추계를 정정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박한 경제 박시동 박상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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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